이전 시간에 이어서 실제적인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들어진 그런 구조를 HTML 구조를 조금 바꿔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실제로 저희가 메뉴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 중앙에 정렬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내비게이션 탭을 조금 이렇게 닫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정보들을 헤더라고 해서 이렇게 헤더에 대한 이런 머리글 형식의 시멘틱을 지정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헤더 부분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만든 이후에 그 다음에는 안쪽에는 중앙 정렬되는 헤더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빠지는 그런 디자인 타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영역이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 자, 저희는 클래스를 헤더 이너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안쪽에 지금 영역을 이렇게 지정시켰고요. 자, 안에는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는 거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파크랜드 사이트를 보게 되면 자, 파크랜드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부분이 로고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런 식으로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유형들을 저희가 제작해 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헤더 유형은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그런 디자인 타입을 볼 수 있죠. 자, 물론 이제 지금 시점은 파크랜드의 어떤 업데이트된 상황이 다음과 같고요. 자,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 사이트는 벤치마킹 사이트들은 매번 바뀔 수 있고요. 자, 안쪽에 영역을 로고 타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로고를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H1번에 대한 유형을 만들었죠. 텍스트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로고라는 내용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H1번 태그를 순서대로 닫아줬죠. 자, 지금처럼 이제 로고 타입이 이렇게 나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등장하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잘라내기 하고요. 내비게이션은 그 영역에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자, 지금처럼 로고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유형으로 이렇게 나뉘어졌고요. 자, 안쪽에는 헤더 이너라는 부분이 이 중앙을 잡아주는 그런 영역이 되겠고요. 헤더는 바깥쪽에서 덩어리를 표현하는 뭐 색상을 표현한다거나 지금 유형처럼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저희가 만들어진 지금 이제 아직 새로 고침은 안 했는데 자, 지금처럼의 이런 디자인은 사실 실제로는 쓰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위 메뉴 타입을 실제적인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확인해 보고자 이런 어떤 시간을 가져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전 시간까지 들어보신 분들은 12강 내용까지 들어보신 분들은 실제로 이런 메뉴를 CSS 스타일 잡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강 내용에서는 이 중앙에 배치되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자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진 데이터를 한번 보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화면이 이렇게 깨져 있겠죠. 로고 타입이 지금 있기 때문이죠.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화면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CSS를 한번 잡아보는 걸로 할게요. 자, 먼저 H1번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이런 코드식을 먼저 기본적인 리셋 타입을 적용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마진형 지금 여기 패딩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H타입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자, 헤더란 유형을 여기서 추가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샵 헤더라는 부분으로 CSS를 잡아주고 있고요. 자, 먼저 크기를 잡아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컨테이너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크기를 1100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샵 헤더에 헤더 이너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죠. 이너라는 부분을 잡아 놓고요. 여기서는 일단은 이제 앱솔루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포지션의 위치를 자, 릴레이티브라고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드는 1100으로 지정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트는 높이를 잡아주기 위해서 40픽셀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텍스처 얼라인, 자 센터라고 해서 정렬을 중앙 정렬 시키는 구조를 만든 거죠.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어떤 색상을 좀 적용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있던 내용들처럼 자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999라는 컬러를 지정했고요. 아까 전에 내비게이션에 있던 내용들을 이걸 없애버린 거죠. 자 내비게이션에 있던 내용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여기 있던 실제적인 내용들은 이거는 위로 다 올라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주석 처리 해놨고요. 한번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로고 타입이 있고요. 나머지는 가려져 있긴 하죠.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걸 개발자 모드로 좀 볼게요. 개발자 모드로 우측 창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헤더 이너에 있는 부분이 다음과 같죠. 자 중간에 있는 1100으로 잡혀져 있는 타입이고요. 자 그 다음에 헤더라는 부분은 이제 배경색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안쪽에 있는 이너 타입이 크기를 가지고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스크롤바로 가로 스크롤을 만들게 되면, 그럼 이렇게 잘리는 듯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상위 컨테이너, 그러니까 위드를 갖고 있는 상위 컨테이너에서 지금처럼 자 위니드를 지정하고요. 여기서 1100을 지정해 놓으면, 그러면은 지금 이런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PC 타입을 만드실 때 이런 유형으로 자 미니드 타입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스크롤바가 등장하지 않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이제 스크롤바가 안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스크롤바가 나왔을 때 지금 에러가 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 보셨고요. 자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크업을 하나 실수한 게 있는데요. 오른쪽에다가 제가 SNS 아이콘을 좀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끝난 이후에 여기서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div 클래스에 자 SNS를 추가해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단하니까 지금처럼 써놓고요. 그 다음에 A 타입, 상황에서 SNS를 간단하게 이렇게 마크업을 할게요. 자 마크업은 총 3개로 돼 있죠. 영역 안에 H1번 있는 영역,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SNS 영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 타입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자, 완성된 타입에 있습니다. 완성된 타입을 보게 되면, 자, 저희가 이제 완성된 타입은 지금 gmb 언더바 프로토타입 1 언더바 로고.html 문서가 되겠습니다. 완성된 타입이고요. 자, 지금처럼 보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여기까지 잡아줬고요. 자, CSS를 한번 다시 저희가 언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내비게이션이 만약에 중간에 정렬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처럼 만들어 놓은 이후에 자, 로고와 그리고 해당하는 SNS 영역이 있죠. 이때에는 좌우측을 이렇게 자, 로고라고 하겠습니다. 로고라고 하고요. 자, 왼쪽에 있는 영역을 띄워버린 거죠. 그래서 자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지정했고요. 자 레프트는 0이고 그 다음에 라이트는 0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같은 방법으로 자 지금처럼 헤더에 SNS 영역을 만들었죠. 총 3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헤더 이너 안에는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처럼 자 div면서 로고 타입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내비 태그가 있고요. 그리고 div면서 SNS 영역이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가지 영역으로 지금 구분이 되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영역,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중앙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잘 정렬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코드를 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포지션을 이렇게 앱솔루트로 똑같이 지정했고요. 좌우측이 공중에 떠버리면 중앙에 있는 영역이 지금 배치되기가 쉽죠. 자, 그 다음에 방법은 라이트를 0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탑을 0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디자인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죠? 기본적인 디자인은
지금처럼 로고 타입이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SNS가 영역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자, 영역에 대한 걸 개발자 모드로 지금 밑에 칸으로 이렇게 볼게요. 보게 되면 자, 로고 타입은 지금 왼쪽에 로고는 물론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지만 자, 레프트는 0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는 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조금 이제 보정해야 될 CSS들이 좀 보여지는데요. 헤더 인어에서 일단 마진 0 오토라고 해서 중앙 배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타가 났는데요. 여기에 탑의 좌표로 이렇게 해야지만 배치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레프트, 라이트 이런 배치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서처럼 원하는 대로 자, 왼쪽과 오른쪽 영역으로 배치가 된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로고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잡아줄 때 텍스트로 작성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혹시라도 이제 이미지 사이즈가 좀 작은 경우에는 H1번의 폰트 사이즈 때문에 기본적으로 36 픽셀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폰트 사이즈를 원래대로 이렇게 원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크기가 작아질 때는 폰트 사이즈를 1EM으로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로고 그리고 H1번의 A 타입을 잡게 되면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 적당하게 높이만큼 현재 높이는 40 정도 되고요. 39 픽셀 정도. 두께는 약간 두껍게, 컬러는 흰색으로 지정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SNS 부분도 동일하다라고 느낌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로고 타입을 만들었고요. SNS 부분도 여기다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헤더에 SNS A 타입을 작성을 하고요. 기존에 있는 정보들을 그대로 제가 답습을 할게요. 여기 있는 정보들을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서만 좀 적용을 해드리면 뭐 나머지는 크게 바뀐 건 없고요.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정보, SNS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디자인이 정상적으로 됐는데 CSS를 적을 때 조금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헤더란 영역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헤더로 마무리되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CSS의 요건들을 이렇게 좀 작성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문자열 바꾸기 라는 기능으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능상에서 바꿀 수도 있는데 자, 먼저 하나하나 바꿔볼게요. 자, 헤더 내부란 타입으로 이렇게 변경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자, 마크업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지금 헤더 내부에 있는 내용들을 쭉 따라가면서 바꿔치기 하시면 그러면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CSS가 하나의 일률적인 그런 경로를 타는 것이 맞는 작업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프로토타입 1번에 대한 기본적인 디자인과 그리고 응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